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함께 생각하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, 오랫동안 남편분하고 좀 문제가 있어 오시면서 그 마음들이 너무 많이 상해 계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좀 심적인 힘든 걸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, 자기하고 먼 사람보다 자기하고 가까이에 계신 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, 사실 그 비율이 가장 높죠. 가족이나 뭐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 가장 보내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장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.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 우울한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정말 이게 더 가다가는 정말 우울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게 되니까 뭐 여기에서도 좋은 새로운 삶이 너무 반갑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요.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문화도 접하게 되니까. 그런데 이게 또 시기가 학생 때 외국 생활을 하는 것과 이렇게 다 큰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,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외국 생활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여기에 새로운 만남들도 너무 감사하지만, 제가 지내왔던 나라, 내 가족, 내 친구들, 내 모든 바운더리에서 많이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공허함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게 여기에서 그거를 다 채우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향수병 같은 것 같아요. 향수병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?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이게 향수병이구나. 그러면서 왜 이 시간이 나에게 있을까? 왜 이 시간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까?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, 몇 년을.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더 깨닫게 되었어요. 한국에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이 그분한테는 외국 생활이신 거고, 그분도 가정이 있으시고 거기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 훨씬 더 크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또 그래도 저는 좀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 조금은 자유가 있지만,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그 코로나 방역 패스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생활이 많이 이렇게 제약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도 좀 많으신 것 같고, 그리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한국 문화도 너무 적응을 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느끼는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친구의 그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. 왜냐면 말도 너무 잘하고 너무 사교성도 좋으시고,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로울 수 있어? 왜 우울할 때가 있어?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,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죠. 제가 여기에 와서.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아주 진하게 공감할 수가 있었고,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.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 힘든 시간들이 허락이 됐던 것은 또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거를 생기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, 삶에 대한 어떤 지금 고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,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그 일을 겪는 거,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의 의미,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해 보게 됐어요. 그 중에 하나는 그 친구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예요. 기자 출신이라서 아주 뭐 글 쓰는 거는 정말 선수죠. 그래서
그래서 너 요새 글 좀 써? 그랬더니 글을 쓴 지 오래됐대요. 내가 볼 때는 너가 이 겪는 모든 어떤 심경이나 이런 것들, 그리고 너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좀 남겨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이 우울한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들으면 더 우울해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반대로 너가 그 우울한 거는 분명히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. 그런데 이 경험을 네가 남겨놓고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쉐어가 된다면 그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게 엄청난 힘이 되고,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너의 글을 통해서 공감을 받는다면, 위로를 받는다면 너의 이 힘든 시기가 얼마나 의미 있어질까. 친구가 기분이 많이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제 다시 희망이 많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게 되고, 그리고 갈등도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. 너무 잘 해결이 됐다고. 사실 우리는 상황이 이랬으면 나는 좋을 거야, 상황이 이랬으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난 조금 더 행복할 거야, 내가 더 만족스러울 거야,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만,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한 방법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바꿔보는 거, 그 시선이나 태도를 좀 바꿔보는 것도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 혹시 빅터 프랭클린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읽어보셨나요? 거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.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그 공허함. 사실 내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그 채워지는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. 2022년 1월입니다. 아직은 뭔가 그 시작의 그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만연해 있는데,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황이라는 어떤 그 존재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정복하는 길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. 그래서 저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,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,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이 왜 왔을까,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,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 가시면서 2022년도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,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시련이나 고난이 올 수도 있죠. 그거에 우리가 쓰나미처럼 정복당하지 말고요.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? 빨리빨리 의미를 찾아내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, 오늘의 지혜 한 구절.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. 내 기분과 내 인생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나는 내 기분과 내 인생의 주인이다.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.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 삶의 의미를 찾는다. 꼭 기억해 주세요, 여러분. 의미 있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보내세요.